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등 여기서부터 봅니다. 이 내용과요. 또 등록됐으면은 뭐 잘 유지하면 괜찮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등록 취소되는 경우, 또 경우에 따라서 영업 정지가 되는 경우,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뭐 요 장에서 나오는 문제 이렇게까지 이번 시간에 다룹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설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되는 얘기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위승계가 있는데요. 지위승계가 있는데 그자가 하던 그런 모든 지위, 업무를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등록한 그런 어떤 시설업자예요. 그런데 먼저 뭐부터 보냐면요. 지위승계 사유가 있었잖아요. 아무 때나 승계하는 게 아니라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를 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1번과 3번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1번은 자연인의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3번은 법인의 경우를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인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이승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망한 경우,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권한은 나의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 몸뚱아리까지 다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이 그 등록한 어떤 여기 소방공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번을 볼게요. 법인의 경우다. 법인의 경우는 뭐 법인은 자연이라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런 경우, 합병하는 경우요. 그때 거기 존속하는 법인, 뭐 요로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이나 또 합병해가지고 신설되는 법인, 여기가 지위를 승계를 해요. 여기는 조금 여러분이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 첫 번째 볼게요.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만약 합병을 한다 그랬을 때 존속하는 법인이 B다 그러면은 뭐 요 법인이 승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A하고 B라는 법인이 서로 합병해서 C라는 새로운 법인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그 지위를 승계한다. 그런 얘기를 여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합병됐을 때 존속하는 법인, 또 합병해가지고 둘 법인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명칭, C라는 법인을 신설했을 때는 그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다더라.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요. 쭉 가셨다가 지위 승계 신고라는 얘기 했잖아요. 양가라서 한번 해보면요. 지위 승계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하고, 그리고 언제죠? 승계된 날, 요때서부터 기산을 해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등록 누구한테 했죠? 시도지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위승계 신고도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권한사안이니까 글로 가지 다른 데다가 맡기는 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뭐 그런 정도 여기는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또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 소방과 관련되는 그런 여기 소방 관련되는 그런 업을 등록을 했다. 그런데 그 자격증 빌려주면 됩니까? 뭐 대여금지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뭐 그리고 한 요 정도까지만 볼게요. 또 너무 뭐 구석구석 뭐 다 하다가 보면은 실제 필요한 부분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인데요.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어떨 때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등록 취소 중에서도 어떤 게 먼저 나왔냐면요. 당연 등록 취소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 등록 취소. 여기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돼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등록 취소하거나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로 갈지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는
주무 행정기관의 장인 시도의사가 결정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됐을 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요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를 외우고 이거는 대충 눈대중으로만 조금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뭐 세 가지에다가 7가지 다 외우려는 거는 너무 무리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선에 맞추어 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게 합리적으로 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뭐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당연 등록 취소 사유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항상 거짓, 부정 이런 거 나왔을 때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결국 뭐냐면요, 시도지사를 속여가지고 등록을 했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여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뭐 이거 뭐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 정지 기간 중에는 영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했던, 영업에 해당되는 소방시설 공사를 등을 한 경우를 했죠. 그러면 영업정지보다 더 강력한 처벌한다. 영업정지보다 더 강력하는 게 아예 날려버리는 등록 취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영업정지 기간 중에 뭐 지금 표현을 다르지만 영업을 할 때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걸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 있죠. 이것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는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요, 시도의사가 결정을 한다. 그런데 영업정지는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는 그 한도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6개월 이내라고 한번 여러 번 정리해 봅니다. 6개월을 초과해서 영업정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등록 취소하거나 영업정지하는 사유가 있다. 그리고 뭐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뭐 제가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7가지 또 다 외우려면요, 뭐 이게 실제 이것까지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반드시 등록 어떤 취소해야 되는 사유, 그걸 얘기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과징금 쪽 가서 한번 봅니다. 과징금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과징금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징금은 뭐 쓰지는 않고 의미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뭐냐면요, 뭔가 잘못이 있었을 때 그 제재를 금전을 부과해서 그 제재를 가름한다. 그러면서 과징금은 과태료하고 달리 그 액수가 만만치 않고 일정한 액수, 적지 않은 액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과징금은 무엇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부과할 수 있다. 뭡니까? 이거는 영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영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이걸 하는 거지, 만약 등록 취소에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건 없어요. 이거는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영업 정지를 당하면은 원칙 어땠죠? 그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안 되죠. 그 업체에도 손해고 고객한테도 손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걸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어떤 부과, 이 과징금 부과는 누가 하죠? 이 부과는요, 부과하는 거는 이것도 시도지사다. 왜? 시도지사가 어떤 등록을 해주는니까 끝까지 업무 관련성을 이어간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과징금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그 문제 나와 있는 1번서부터 19번 문제까지 뭐 하나씩 확인하면서 봐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봅니다. 1번 보시면요,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등록 조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건. 그때 뭐가 있었죠? 거기 등록 조건을 얘기했을 때는 뭐 자본금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 기술 인력도 있었다. 그런데 자본금이라고 나왔지만 법인일 때 자본금이고 개인의 경우는 어땠죠? 자산평가액이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뭐라 했죠? 무슨 사무실 이런 거는 조건에 없었어요. 뭐 또 기타 일정한 시설 이런 건 조건에 없었어요. 그거를 바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를 보고서 익혀가지고 답을 찾아야지 그냥 일반 상식적인 개념으로 하면요 맞출 수가 없고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 4번이다. 2번은 또 바로 그건 거 아닙니까? 2번에 뭐였죠? 뭐 지금 등록 조건 아닌 거 찾으라는데 시설 이거 없었잖아요. 그 내용 중에. 답이 바로 2번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고 3번 봅니다. 3번은 어땠죠? 전문 소방 설계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 소방 설계업의 주된 인력. 소방 설계업에 보면은 뭐가 있었죠? 주된 인력도 있고 보조 인력도 있는데, 근데 요때는 주된 인력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기술 자격인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소방기술사잖아요. 소방기술사 1인 이상이다. 그래서 답이 3번에 1번이다 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전문 소방 설계업의 경우 그 영업 범위가 어디였었죠? 이때는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이것까지도 아울러서 한번 나온 김에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의미로 같이 한번 봤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이 내용들 중에는요, 앞서 우리가 이론적인 공부를 하면서 같이 했던 내용도 있어요. 4번 봅니다. 등록 기준 중에서 자본금 항목이 있는 것은, 등록 기준 중에서요, 자본금 항목이 있는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공사업에서 그랬잖아요. 공사업. 그러니까 바로 4번에 3번인 거 아닙니까? 감리업, 설계업 이런 거는 자본금 관련되는 그런 기준이 없었잖아요.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자본금 관련되는 여기 그 항목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안 외우고서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기계적인 것 같지만 이런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암기 수반 안 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기본적인 거 전체적인 틀도 봐가면서 해야 되지만요. 그래서 5번 봅니다. 감리원 중에서 어땠죠? 특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고급 감리원의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뭐냐?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고급 소방 감리원이 될 수가 있냐? 그거를 물어본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기계적인 암기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5번의 답이 2번이다 봅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소방설비기사 5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했을 때 고급 소방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설비기사와 설비산업기사는 다르잖아요. 설비기사가 산업기사보다 위에 있는 자격이다. 그러다 보니까 5년, 8년으로 구분했다. 이게 바로 고급 감리원의 자격 관련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볼게요. 소방시설업과 관련된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봅니다. 여기 6번 문제 가서 봅니다. 6번 문제 보시면요, 지금 소방 관련해서 공사업은 자본금 관련되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설계업이라든지 감리업은 자본금 관련되는 거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6번에 1번, 2번은요, 지금 그 자본금 관련되는 등록 기준을 맞게 얘기했어요. 전문일 때 어땠죠? 법인 자본금 1억 이상. 항상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으로 하는데 그 법인일 때의 기준보다 곱하기 2가 들어간 게 보편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일 때 자산평가액 2천, 일반일 때는 5천 그리고 1억이다. 그래서 그걸 각각 맞게 얘기를 해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6번에 3번을 볼게요. 여기도 좀 기계적 암기잖아요. 3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방시설업에 등록 없이 영업을 한 자가 그 처벌 기준, 물론 이거는 나중에 뒤에 나올 얘기지만 먼저 여기서 한번 선을 보인 거예요. 뒤에 보면은 그 벌칙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3번 맞는 것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했다. 뭐 되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때 벌칙이었댔죠.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요.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거를 1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래서 그 내용이 틀렸다. 그러면서 이런 거는 사실 암기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암기조차도 기계적인 암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6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7번 봅니다. 7번은 엄청나게 쉬운 문제인 거 아닙니까? 왜 엄청나게 쉽다 그랬죠?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 어디다 합니까? 소방시설 공사업뿐만 아니라 설계업, 감리업, 방염처리업 전부 어디다 하죠? 시도에다 한다. 광역자치단체 한다. 그러다 보니까 7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보자마자 한 5초 이내에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 돼 있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8번 문제를 들어가시면요. 8번 보시면요.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서류 종류 아닌 거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이게 외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어떤 여기 시설업, 소방시설업, 등록 시 첨부 서류, 첨부해야 될 서류 아닌 거 찾아봐 그런 건 거 아닙니까? 물론 밑에 거기 해설이 나왔지만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소방시설업일 때 중요한 걸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기를 한번 시켜볼게요. 뭐냐면요. 어떤 자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기술 인력과 이런 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기술 인력과. 그리고 여기 자본금 이런 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술 인력과 관련해서 뭐라 그랬죠? 기술 인력과 관련해서 1번에 봅니다. 기술 인력 연명부가 있었잖아요. 그 기술자들 명부를 쭉 써놓은 거. 이런 거는 시설업 등록할 때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업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자본금과, 요거는 1번 지문이었고 자본금과 관련된 건 4번에 나왔다. 4번은 뭐였습니까? 자산의 평가액 나온 거 아닙니까? 자산 평가액 또는 5와 기업 진단 보고서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1번과 4번은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또 뭐 필요한 거 2번도 그런 거 아닙니까? 기술 인력과 관련해서 그 사람의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나 가장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뭐겠어요? 그게 기술 자격증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술 자격증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 한번 이렇게 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을 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그 사람, 인력, 그 사람의 기술 능력, 그리고 아울러서 자본금 그런 거다. 그런데 3번은 아닌 거 아닙니까? 3번 뭐라고 나왔죠? 틀렸는데요. 신청인의 신원보증서, 신청인의 신원보증서, 이거를 집어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신원보증하는 거, 그거가 지금 요 시설업 등록할 때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본, 그리고 어떤 여기 합작 인력이냐 아니냐 그거를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답을 여기서 3번으로 해놨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9번 문제는 앞서도 몇 번씩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9번 지문에 나와 있는 정도는 꼭 반드시 암기 쪽을 가셔서 다 정리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9번 주변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9번 문제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일반이 아니라 전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소방시설 공사업이다.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또 명확하게 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인의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시설 공사일 때는 자본금 기준이 있었잖아요. 다른 어떤 설계라든지 감리는 자본금과 관련되는
그런 준비 조건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어땠죠? 여기 자본금이니까 자산평가액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1억 원 이상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답이 9번의 1번이었어요. 밑에 해설도 한번 보시면요.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이다. 만약 이게 한 번입니다. 만약 개인이었다 그러면요. 자산평가액이 여기 2억 이상이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여러분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10번 그 내용을 가셨어요. 소방시설 공사업의 영업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소방시설 공사업의 영업 범위다. 그게 바로 10번 문제다. 소방시설 공사업의 영업 범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업 범위와 관련해서요. 요거와 관련해서 한번 봅니다. 그 1번 볼게요. 전문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소방시설 공사업은 특정 소방 대상물 전부 영업 범위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번 맞았죠? 또 2번 봅니다.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2번 지문도 정리를 해보세요. 일단 맞으니까 답은 아니었지만요. 근데 3번을 봅니다. 복합 건축물이 15층인 아파트는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소방시설 공사업에서는요, 층수에 관련돼서 제약을 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이거는 지어낸 그런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면적에 관한 그런 기준은 있었어도요. 그래서 여기 면적은 얘기였고 층수만 얘기했으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냐 미만으로 나누는데 여기는 층수 얘기했고 층수는 그 기준을 놔두지 않았으니까 10번에 3번 여기가 틀려서 답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11번은 기술 인력과 관련되는 얘기를 11번에서 문제화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봅니다. 여기 11번에 뭐라 했죠? 전문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리고 어떤 소방시설 설계업이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때는 어땠죠? 주된 기술 인력 1명, 보조 기술 인력 1명이었다. 기계적이 되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대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들어갑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지금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게 바로 12번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등록 결격 사유 기준 아닌 것 찾아라. 그 12번 문제 봅니다. 그 12번 문제를 보시면요. 12번에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닌 거를 찾으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1번 맞았잖아요. 1번 뭐라고 했습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었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되는 거 아닙니까? 피성년 후견인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피성년 후견은요, 과거에 여기 금치산자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물론 조금 다른 내용도 있지만요. 그리고 2번을 봅니다. 2번 보시면요. 2번 소방 관련되는 법을 위반하는 거, 그건 맞게 나온 거 아닙니까? 소방규범법에 의해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그리고 여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것도 맞게 했다. 그런데 3번을 봅니다. 3번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소방과 관련되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맞아요. 일단 요거에 따른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런데 여기 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게 봅니다. 틀린 데 뭐냐면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요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이때 이 사람이 결격 사유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말은 2번에서나 나올 그런 얘기지 집행유예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문제들이 어렵긴 어려워요. 정확하게 암기를 안 하면 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2번에 3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뭡니까? 이런 것들만 별도로 뽑아가지고 그것만 정리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지 그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13번도 유사했잖아요. 소방시설업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13번은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13번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 2번이다. 왜 그랬습니까? 파산과 관련한 거는요. 파산과 관련한 거는 결격사유 내용에 없어요.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여기서 제외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3번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피한정 후견인도 여기 결격사유에서 제외됐고, 그리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여기 결격사유에는 없는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도 우리가 앞서 다 이론 시간에 한 얘기잖아요. 물론 제 의도한 바도 있어요. 왜 제가 의도한 바도 있냐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할 때 뭐 과거 기출 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이론을 정리하니까 문제 풀이할 때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변경 신고 해당되는 경우, 변경 신고 여기 아닌 거를 찾아라. 변경 신고는 사안이 큰 것만 변경 신고하는 거지 소소한 거 변경 신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땠죠? 그 명칭 큰 거 아닙니까? 회사의 명칭, 그리고 기술 인력, 뭐 이 사람들이 뭐 기술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소재지 관련되는 거, 이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 나왔지만 대표자, 그리고 뭐 상호, 다 이런 얘기다. 그렇지만 여기 봅니다. 시설업을 하다가 재개했을 때 이거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칭, 상호, 그리고 거기 영업점, 소재지, 그리고 대표자, 기술 인력, 이런 게 그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5번도 14번과 같은 부류 문제인 거 아닙니까? 변경 신고 대상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봅니다. 그 보시면요. 대표자, 기술 인력, 명칭,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는 나오지만 사무실 임대차 계약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뭐 임차료가 100만 원 하던 거 150만 원 됐다. 그거 신고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15번의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6번도 앞서 공부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했다. 그건 뭐 상속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합병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일정한 날로부터 지위 승계 신고를 한다. 지위 승계를 했다고 신고를 한다. 근데 이거는 승계한 날로부터 어땠죠? 30일 내에 신고한다. 누구한테 신고했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번의 답이 4번이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17번 봅니다.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뒤쪽 가서 뭐를 봤었죠? 어떤 당연 등록 취소 사유 3가지가 있는 것과 그리고 어떤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사유 여기 7가지가 있는 거를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뭐 그거하고 그리고 또 과징금과 관련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3문제가 마지막에 쪼르륵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17번 문제 봅니다. 17번 여기 가시면요. 이렇게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 당연 등록 취소. 당연 등록 취소. 그 사유 아닌 거를 찾으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당연 등록 취소 사유는 딱 3가지였잖아요. 그게 바로 2번, 3번, 4번이었다는 거 한번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2번 뭐가 났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업 정지 기간 중에는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영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뭐 그 연결이 되는데요. 1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1번은 근데 이런 거를 정리를 안 하고 암기를 안 했을 때는요. 1번도 그럴듯해요. 등록사항 변경 신고 그 얘기는 없었잖아요. 또 지위승계 신고 없었는데 이걸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번에 거짓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도 거짓을 집어넣으면 수험생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만든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그 문제 중에 이런 식으로 조금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내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또 18번에 봅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뭐냐?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랬죠? 4번.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업무를 하면 안 돼요. 관련 업무를. 근데 그걸 했다. 그게 바로 4번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18번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4번인데요. 그런데 여기 봅니다.
그리고 1번서부터 3번까지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영업 정지를 하거나 또는 여기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얘기 들어볼게요. 영업 정지는 무한정입니까?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영업 정지 기간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19번 문제 봅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요.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얘기했는데 19번의 과징금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해 봅니다. 과징금 뭐였죠? 뭔가 여기 위반 사안에 대해서요. 여기 대해서요. 금전적 어떤 여기 데미지를 가하는 거. 그게 바로 과징금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과태료보다 통상 액수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과징금 뭐랬죠? 부가권자가 누구라 그랬죠? 그 부가권자는 이치를 따져봅니다. 과징금은 뭐였죠? 영업 정지에 가름한다는 거는 대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업 정지가 되면은 그 회사 굉장히 타격 크고 또 그 고객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했으니까 뭔가 데미지를 가야 되는데 그게 금전으로 가한다. 그게 바로 과징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하고 있는 등록과 관련되는 거, 또 거기 영업정지, 신고 이런 거 관련되는 거는 전부 시도지사니까 부가권자가 시도지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였죠. 또 과징금은 어땠죠? 3천만 원 이하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 또 영업정지, 과징금 뭐죠?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대신해서 하는 거지. 그 2번을 봅니다.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에 사안에 해당될 때 적용할 수 있다? 등록 취소는 해당이 안 돼요. 등록 취소까지 여기에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좀 사회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정지일 때, 영업정지는 그 기간만 영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금전적 손실 보죠? 그거를 과징금이나 형태로 낸다. 그렇지만 등록 취소는 아주 잘못한 게 많으니까 영업 자체를 계속 못하게 만드는 거, 그거를 바로 등록 취소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어떤 풀이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좀 빠른 듯 하지만요, 여기까지 같이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설계, 시공, 감리 기본적인 이론적인 거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